예, 저는 텍사스 달라스에서 6개월 전에 한국에 도착한 이영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은 안녕하세요. 저도 텍사스에서 한 20년 살다가 온 선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국에서 거주하신 지가 대략 얼마나 되시죠? 약 45년 정도 됐습니다. 좀 길지요. 처음에 미국에 도착하신 데는 어디셨나요? 처음에는 뉴욕 와가지고 잭슨하이드에서 한 2년 지내다가 뉴저지 프린스턴 대학 있는 쪽으로 가서 한 7년 지내고 시카고에 있는 그 대학촌입니다. 산펜 얼바나 주립대학. 거기서 또 10년, 15년 정도 됐네요. 거의 20년 거기서 살았어요. 그러면 제일 오래 사신 스테이트는 어디세요? 이 텍사스. 텍사스가 얼마나 되셨죠? 그러면 사신 지가? 거의 20년. 20년. 죄송합니다. 어떤 일을 보통 미국에서 하셨는지 간단하게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는 먹는 장사를 했습니다. 한 20년은 일본 식당을 했고 20년은 달라스 텍사스에 와가지고 던킨 도넛 비슷한 그 도넛 가게를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은퇴를 하시고 다 이제 정리를 하시고 한국에 살아볼까 혹은 한국으로 이제 돌아와서 여기민의 어떤 생활을 시작해 볼까라고 고민을 하시고 이제 결정을 하시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한국에 오신 지는 정확히 얼마나 되셨나요? 지난 8월 달에 왔으니까 네. 그러면 한 6개월 6개월 이상 정도 됐습니다. 되셨군요. 그럼 그동안에 준비를 하셨던 게 거소증하고 또 이제 복수국적을 준비를 하셨을 텐데 네. 거소증 준비하시면서 혹시 누구한테 대행을 맡기셨나요? 아니면 직접 하셨나요? 저 인터넷에 들어가서 하이코리아에 들어가면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했는데 제가 좀 실수를 했어요. 거기에서 애국인 등록증을 할 거냐 또는 국적 회복을 할 거냐 두 문항이 있는데 저는 국적 회복이 목표였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사인을 하고 신청서를 했더니 인터뷰 날짜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가서 접수를 하니까 잘못됐다는 겁니다. 저의 경우는 애국인 등록증을 신청해야지 국적 회복 나는 다음 단계다 이래 가지고 그러면 다른 창구로 가라는 겁니까? 그런데 창구가 두 개인데 한 창구는 복수국적, 여기는 애국인 등록. 그러면 창구만 옮기면 되는 줄 알았는데 다시 인터넷에 들어가서 애국인 등록증 신청을 하라는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3개월 내지 4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수국적이나 거소증 신청하시기 전에 국적 상실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F4 비자를 미국에서 받아갖고 왔기 때문에 국적 상실은 이미 했죠. 한국에 그렇게 오셔서 준비하시게 된 좀 불편함이 있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그 3개월이라는 기간을 다시 재신청을 해서 헌이라고 사전에 한 달 정도를 소비했죠. 준비를 하시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셨다는 부분이 혹시 선생님이 준비를 하시면서 그 정보가 조금 모자르게 준비를 했었던 게 문제였다. 아니면 한국 정부나 혹은 뉴욕 해다리쌤처럼 방송을 내보내는 정보가 좀 미약했다. 어떤 점 때문에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셨나요? 결국 저는 도착해가지고 사전에 먼저 답사를 해서 어떤 종류의 서류를 해야 되는지 안내자한테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인터넷 상으로만 내가 국적 회복란에 신청을 했던 것이 실수였다고 봅니다. 그러니 좀 더 좋은 정보를 갖고 가시면은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40년 이상을 미국에서 사셨는데 한국에 가서 한번 살아보거나 혹은 한국에서 내 인생을 우리 부부의 인생을 마감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실까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여기면은 생각하시는데 우리 두 분처럼 40년 이상이 사셨으면 미국이 어떻게 보면 제2의 고향이 아니라 1의 고향이 되셨을 수도 있었는데 여기민을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셨나요? 저희가 처음에 미국에 갈 때는 미국이 소위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해가지고 편리하고 한국보다 여러 가지 좋은 면이 많아서 실제로 젊은 시절에는 상당히 즐기면서 산 편이었는데
막상 나이가 들면서 더군다나 텍사스는 굉장히 광활해가지고 운전을 못하면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제 운전을 못하게 되니까 갇히는 기분이 들어서 그래서 가끔씩 한국에 나와서 보면은 여러 가지가 특히 교통편이 아주 편리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먼저 한국을 나오자고 제안을 하셨구나. 얘기를 했죠. 그랬는데 남편이 워낙에 골프를 좋아하다 보니까 자기는 계속 미국에서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 제 얘기를 듣고 나오게 됐습니다. 현재 나오셔서 한국에서 지내신 지가 5개월 정도 되셨는데 한국에 나오시기 전에 생각을 하셨었던 한국의 그런 교통이 편리한 점, 텍사스가 조금 불편한 점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으로 느끼시는 현재까지 5개월 동안 느끼신 점은 그래 우리가 여기민이라는 단어를 생각해서 한국으로 살아보고자 온 게 그래도 잘했다 혹은 아 이런 부분이 불편할지는 몰랐다 이렇게 느끼신 게 혹시 있으실까요? 저의 경우는 은퇴 후에 꾸준히 그 골프를 즐기고 있었는데 한국 가면은 골프를 못 치게 되니까 네, 못 치는 건 아니라 많이 비싸죠. 물론 그런 부분이죠. 다만 이제 스크린 예. 골프는 좀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는 골프가 없으면 살 수 없겠다 생각해서 저는 처음에는 반대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와서 6개월 동안 지내면서 스크린 골프가 아주 유익하다고 생각돼요. 스윙 한 번 할 때마다 자료가 떠줘가지고 네, 데이터가 나의 잘못된 부분을 스윙을 가르쳐주게 되니까 골프의 그 새로운 매력을 느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골프가 있는데 파크 골프라는 게 있습니다. 네, 한국은. 유행입니다. 그게 지금 아주 주변 친구들을 보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대단히 즐기고 있어서 제가 15번째 참여를 했다가 홀인원을 한 번 했어요. 그러셨어요? 5년, 10년 친 친구들에게 제가 홀인원 하면 뭐 한 잔 사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영광도 누리고 그랬습니다. 우리 사모님께서는 골프 이렇게 치시는 거에 대해서 좀 같이 취미 좀 즐길 거를 같이 해야지 그렇게 골프만 즐기고 한국에 와서도 파크든 뭐 스크린이도 혼자만 치느냐 이런 불평은 없으십니까 혹시? 많은 사람들이 그 젊어서부터 그 얘기를 제의를 했는데 제가 좀 다른 사람보다 이 시력이 아주 많이 약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 약점 때문에 남편의 좋아하는 그거를 말릴 이유는 없었죠. 네. 현재 한국에서 거주를 하시고자 정착에 대한 결정이 혹시 되셨나요? 아니면 준비 중이신가요? 결정을 했습니다. 하셨어요? 예. 지방이 좋으세요? 혹시 서울 쪽이 좋으세요? 근교가? 서울은 시내보다는 외곽. 네. 저희는 미국에서도 외곽에서 살아서 네. 경기도 군포 쪽인데 네. 신도시예요. 네네. 아주 조그만 도시인데 네. 걸어서 5분 거리에 기차역과 병원, 동사무소 모든 업무를 5분 내지 10분이면 볼 수 있어서 차가 필요가 없어요. 운동하시는 시설도 주변에 혹시 있으신가요? 많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많아요. 거주를 한국에 오셔서 정착을 하는 데에는 경기도 인근으로 결정을 하신 게 되시는 네. 거예요? 예, 부동산 저쪽으로 봐도 그 사는 아파트가 가격도 저희한테 적합하고 미국 집을 처분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어서 저희는 집 처분해서 이쪽에 조그만 아파트를 장만하려고 합니다. 현재 그러면 취미 활동은 주변 분들과 스크린을 하시고 그리고 또 그 외에 파크 예. 하시고 그 외에 또 우리 사모님은 다른 취미를 한국에서 적당히 찾으셨습니까 혹시? 아직 취미를 결정하지는 못했는데 네. 제가 지금 즐기는 것은 그 미국에서 동양 마켓을 가려면 1시간 이상을 가고 하는 게 굉장히 불편했는데 여기는 5분 거리에 있으니까 저녁마다 쇼핑을 갑니다. 네. 그게 너무 지금 즐겁고 네. 자유스러우니까 우선 제 발로 이렇게 뭐 여기저기
다닐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네. 한국에서 지금 5개월 동안 사시면서 두 분이서 대략적으로 생활비가 한 달에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정산이나 혹시 그런 금액을 혹시 산출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물론 이제 그거를 생각을 안 할 수 없죠. 그리고 특히 이제 쇼핑을 많이 하니까 가서 보면은 한국에 뭐 물건을 살 때 몇만 원대 막 이래서 처음엔 아유 이게 굉장히 비싸구나 이러는데 그거를 미국 달러로 환산을 해보면 아주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네. 혹시 그러면 두 분께서 공동체 생활을 하시면서 지금 이제 공동체 생활이죠. 왜냐하면 도심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40년 동안 떨어지시면서 미국에서 사셨던 생활하고 지금 한국에 오셔가지고 시간상의 갭은 혹시 못 느끼시나요? 시간상의 갭이라 그건 별로. 그러니까 40년 떨어지신 동안에 있죠. 그동안에 이 사람은 매년 다니다시피 했고 한국을 방문했고 저는 40년 동안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 5번, 6번 했는데 저는 갭을 못 느낄 수 있던 특수한 입장인데 뭐 대화가 안 통한다고 느끼신다거나 그런 거는 친구들하고 없고 친구들하고 그동안 일주일에 미국에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로 여러 친구들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그 카톡이 있어가지고 아주 그걸 이용을 많이 해서 그렇게 낯설은 걸 못 느꼈습니다. 네. 지금 현재 한국에 오셔가지고 병원을 가신다거나 혹은 약을 기존에 드시던 약이 있어서 병원의 시스템을 혹시 느껴보시거나 혹은 병원의 시설을 다녀오신 그런 경우들이 있으신가요? 치과를 가서 임플란트를 했는데 미국의 가격과 차이를 보니까 한 5분의 1? 서비스는 어떠셨나요? 아주 좋아요. 서비스도 만족하셨고요. 깨끗하고. 그럼요. 네. 그래서 치과를 과거에 했던 액수를 따지면 심지어 이 사람은 한 2년 전에 임플란트 2대였는데 8,000불을 내고 했는데 저는 이번에 여기서 임플란트 2대에 250만 원이면 2,000불 미만으로 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가족분들하고 생활을 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지금 두 분이서 생활을 하시는데 생활비의 차이는 분명히 있죠. 그리고 요즘에 물가가 또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현재 5개월 정도 사시면서 두 분이서 서울이 아니고 완전히 지방 도시도 아닌 상황에서 한 달에 대략 생활비가 이 정도 들더라. 그리고 가장 지출이 많이 되는 부분이 포지션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많더라. 어떻게 느끼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는 지금 임시 1년 기간 오피스텔에 머물고 있는데요.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월세, 거기에 그 관리비 포함해가지고 10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어요. 거주비로. 그리고 식생활비, 용돈 이런 걸 했더니 그게 한 1,000불. 그거는 이제 또 한 140만 원 정도 되나요, 그러면? 2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는 유틸리티 2,000불. 포함되어 있고, 뭐 핸드폰 비용에다가 모든 식사하시는 게 다 비용까지. 집 월세까지 네. 포함해서 2,000불. 그런데 미국에서 제가 생활비는 약 4,000불 이상 나갔던 이유는 재산세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다른 도시는 재산세가 비율이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텍사스 달라스는 약 3% 정도. 그 50만 불짜리 하우스면 거의 10,000불, 2점 몇 %인데 10,000불의 재산세를 1년에 내야 되는, 그리고 자동차를 경비가 보험료가 나이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더블로 올라갔어요. kun 3,000불이 넘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유지비가 5,000불, 재산세 5,000불, 그리고 제가 즐기고 있는 골프 1년 피가 우리는 멤버십 제도로 매년 하고 있는데 그거 5,000불. 그러면 2만 불이라는 돈이
한국에서는 필요 없는 돈이 나가고 있어요. 재산세를 특히 한국의 경우를 5억짜리 아파트를 계산해 보니까 한국은 5억이면 30만 원 정도, 많아야 50만 원 미만의 재산세를 내고 있더군요. 미국에 비해서 재산세 이 세금 문제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았어요. 바로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 생활비가 미국이 왜 많이 드는가? 재산세하고 자동차 관리비. 저는 한국에서는 자동차가 필요 없게 됐습니다. 네. 근데 제가 선생님 말씀해 주신 거를 봤을 때 보통 분들은 두 분이서 사시면 한국에서 사시는 분들 또 집을 이제 가지고 계시면서 융자, 모기지를 다 내신 분들이라고 해도 한국에서의 평균 생활비가 보통 300에서 350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민을 오신 분들 중에서도 보통 그렇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지금 300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궁금증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외식을 안 하십니까? 라든지 혹은 집에서 식사를 거의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라고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보다는 좀 적게 쓰시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 있었을 때 우리 사모님이 대답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외식을 거의 했어요. 그 외식을 하다가 보니까 질려서 그리고 바로 이제 그 마켓이 집 앞에 5분 거리에 있으니까 그 산책 삼아 저녁이면 갔는데 이제 마음에 드는 여러 식품들이 있으면 집에서 이제 해 먹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세이브가 많이 된 것 그럼 같아요. 외식은 별로 많이 안 하시는 모양이시네요. 최근에는. 그러니까 처음 한 2달은 거의 외식을 하는데 이제 외식을 먹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물가가 많이 올라서 요즘에 뭐 오이 하나도 1,000원이 넘고 거의 1,500원 정도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그래도 250 정도 환율로 계산했을 때 그 정도면 생활이 되시더라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사는 그 식품비만 한 1,000불이 넘는 것 같아요. 네. 그 외에는 저희가 아직 임시로 살고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물건을 산다거나 이런 거는 하지 않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저희가 오피스텔을 얻어서 살 때에 대충 아무래도 친구나 이제 형제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했죠. 그런 소도구라든가 이런 거를 다 갖다 줘서 별로 그런 거에 돈을 쓰지 않았어요. 네. 한국에 오셔서 처음에 미국에서 계획을 하셨던 일들 그리고 예측을 하셨던 일들에 비해서 한국에 오셔서 보니까 크게 좋은 점, 장점이라면 아까 교통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과 비교했을 때 여기면은 올만하다라고 가장 크게 강조하시는 게 하나가 있다면 그거 하나 하고 막상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이거는 좀 단점인 것 같다라고 느끼신 게 있으시면 없으시면 할 수 없고요. 있으시면은 그것도 단점을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만 혹시 느끼신 게 두 분 중에서 있으실까요? 우선 뭐 먹고 사는 게 첫째니까 그 맛있고 다양하고 싼 음식들이 사방에 널려 있다는 게 너무 즐거웠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나갔을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는 이렇게 부딪히고 하는 경우 그런 거는 좀 불편을 느꼈죠. 근데 뭐 나이 먹었으니까 자주 외출을 하는 기회도 이제 적어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살면서 우리가 그 생각지 않았던 지출들이 있겠지만 대충 추려보면 한 3,000불이면은 넉넉하게 생활하지 않을까. 근데 미국에서는 3,000불 가지고 너무 타이트해서 살기 어렵거든요. 네. 그런 차이. 앞으로 한국에서 거주를 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거소증 준비하시고 또 F4도 준비를 하셨고 그리고 향후 이제 복수국적 준비를 하실 텐데 우리 선생님께서 준비를 하시면서 이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이쪽 부분은 좀 더 알아보고 주의를 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습득을 좀 하고 준비를 하셔라라는 게 한 가지가 있으면 뭔가 이렇게 제안하실 게 있으신가요? 예를 든다면 복수국적 준비하는데 아니면 거소증 준비하는데 아니면 F4 준비를 미국에서 하셨는데 저는
처음에는 3개월이면 이게 될 줄 알고 왕복 비행기표를 3개월짜리를 끊어서 들어왔고 또 한국에 와서 생활할 수 있는 3개월분 액수를 한 현금으로 6,000불 정도를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은행 거래도 할 수도 없고 핸드폰이 없으면 인증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일 불편했어요. 3개월 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왜 돌아가고 싶으셨나요? 가서 7개월 기다렸다 오려고 했죠. 그래서 법무부에다가 미국 갔다 와도 되느냐고 전화로 문의를 했더니 가 있는 동안은 그 기간이 연결이 안 돼서 돌아와가지고 다시 7개월을 기다려야만이 국적회복 서류가 돌아간다. 이거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비행기표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거주지를 저는 친구 집에서 3개월 있었고, 이 사람은 동생 집에 3개월 있었는데. 부부가 본의 아니게 떨어져 계셨네요. 예. 아니, 두 사람이 들어가서 있을 만한 처지가 안 돼서. 그런데 7개월을 더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별 수 없이 오피스텔을 1년짜리를 계약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그런 많은 분들한테 그 부분을. 그러니까 오실 분들은 1년을 각오하고 오셔서 1년을 각오하고 와라. 장기 체류 계획을 세우셔야지 3개월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저희같이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여기민을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한국에 요즘에 실버타운이나 예전엔 양로원이라고 그랬지만 실버타운도 잘 돼 있고 또 삼시세끼를 주는 경우도 있고 조식을 주는 경우도 있고 의료시설이 바로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취미활동을 할 수 있게끔 같은 빌딩에서 일사불란하게 원스톱이라고 그러죠.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선생님 두 분은 실버타운보다는 개인적인 삶으로 있어서 우리 부부가 단독으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누가 대답을 하시겠까요? 네, 제가 이야기했죠. 네네네. 저기도 유튜브에서 유튜브에 실버타운에 대한 소개하는 영상들이 많아가지고 여기저기 찾다가 동해에 있는 어느 실버타운에 가서 강원도 동해요? 예. 네네. 거기 가서 3박 4일을 체험 숙박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마침 거기에도 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한 15가구가 들어와 계셨는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좋아하는 분도 있었고 또는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그런 그거는 실버타운이 나빠서는 아니고 여기민이 나한테 안 맞아서 돌아가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실버타운의 네. 구조상 식생활을 한 군데서 똑같은 음식을 제공받는 게 좀 불편함을 느끼는 분이 있었어요. 네네. 특히 불편한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네. 단체 생활이다 보니까 네. 시간 맞춰서 군대식으로 밥 먹으라 그러면 와야 되고. 그럼 그게 줄 서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늦잠 자거나 밤늦게 그러면 이제 밥대가 다 지나가서 밥은 못 먹고 그런 불편한 점을 이야기했고 그렇지만 또 좋아하는 분도 있었고요. 우리 선생님 두 분은 오래 사셨으니까 많이 아실 텐데 구설수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살다 보면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개인사까지 다 알게 돼버리고 이런데 그런 부분의 단점은 얘기를 혹시 못 느끼셨나요? 느꼈죠. 이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그 얘기는 제가 하고 그래. 싶은데 거기를 가서 보니까 아무래도 그 산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각자 모여서 식사를 하거나 또 모임을 갖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한국에 사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은 그런 면도 없잖아 있었는데 그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게 그 좁은 공간에서 제약돼서 생활을 하는 게 아직 저희가 건강해서 그런지 그런 거에 상당히 불편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느끼신 감정에 대한 여쭤보는 건데요. 네.
부부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부이시다 보니까 그것이 단점으로 느껴지시거나 네.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많은 부분 또 부부이시다 보니까 내가 의지하실 분이 한 곳에 바로 옆에 계시니까 그렇게 느끼신 것도 있는지 만약에 혼자 계신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은 어떠셨을까요? 그런 분들은 아마 더 소외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미국에 살 때는 이제 각방을 쓰고 분리돼가지고 더군다나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마스터 베드룸하고 이제 방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전화를 한다거나 뭐 할 얘기가 있으면 이러고 사니까 별로 정이 없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우리 한 방에서 살아야 되고 하니까 그걸 상당히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이 부부는 역시 한 공간에 그 나이가 먹을수록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구나 이런 것도 느꼈고 또 소중함도 상당히 느꼈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한국에 와서 오히려 부부애가 더 생기신 케이스로 그런 거죠. 보이잖아요. 네. 의지하는 것도 생기고 네. 뭐 남편이 없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혹시 종교생활 하세요? 제가 한국에서 살 때는 열심히 믿는다고 했는데 네. 미국에서는 나이 들어가면서 가는 거리도 멀고 이러니까 마음은 있어도 자연스럽게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면도 한국에 나온 그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러셨구나. 네. 네네. 은행 금융관계, 핸드폰, 요게 사실은 가장 어려움이 있으셨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증하고 거소증하고의 관계성에 민감한 부분이니까. 혹시 잠시 저하고 인터뷰하시기 전에 은행 금융관계를 이런 부분은 좀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주셨는데 한번 그 부분을 보충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동안에 한국과 그 금전거래를 조금 해본 경험이 있는데 예환 관련 부분에서 수수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원 달러당 25원 내지 30원을 공제하는 것을 보고 꽤 불만이 있었는데 여기 와서 은행 거래를 내 이름으로 오픈을 하고 나서 핸드폰에 앱을 깔아가지고 달러를 한국 돈으로 스스로 핸드폰으로 거래를 했더니 수수료가 3원 정도, 10분의 1. 그러니까 90% 수수료 30원을 90% 우대 환율로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원달러가 아니라 교포가 일로 올 때는 대단한 큰 액수를 자산 반출을 하게 되는데 달러당 25원, 30원을 내고 하는 수수료와 10%만 내는 거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50만 불 내지 100만 불로 했을 때는 약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라는 거의 2만 5천 불이라는 돈이 세이브가 됩니다. 지금 나는 그거를 발견을 하고 많은 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선생님은 그러면 은행을 통해서 금융거래를 하셔서 느끼게 되신 건가요? 그렇죠. 제3의 금융거래? 아닙니다. 미국의 은행으로부터 디파짓을 하시고 트랜스퍼를 한국의 은행 개설을 하셔서 오픈 어카운트를 가주신 한국의 은행으로 트랜스퍼를 하시는 가운데에서 지금 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애환 통장과 한화 통장 두 개를 개설해야 됩니다. 대다수가 한국에서는 한화 통장만 개설하는데 애화 통장을 동시에 개설을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내 통장에서 한국의 애화 통장으로 달러 통장으로 내 수표를 미국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퍼스널 책을 10만 불을 써서 데파짓을 하면 달러 통장에 데파짓을 하면 그대로 10만 불이 들어옵니다. 그 10만 불을 내 한화 통장으로 핸드폰으로 보냅니다. 그럴 경우만 90%의 감면 혜택을 우대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는 그렇죠. 거죠? 네. 그 외의 방법은 수수료가 많이 들더라. 예, 직접 내가 창구에 가서 10만 불을 찾아서 하나 통장으로 넣으면 수수료를
100% 물고 내가 집에서 핸드폰으로 할 때만 우대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거기에 자금 이체 펄포스라는 거를 물어보게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 보통 그때의 자금 이체 내역을 뭐로 표시를 하시나요? 재산 반입이죠. 재산 반입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비행기 타는 게 이젠 비행기 여행이 정말 힘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한국에 앞으로 사시면서 계획이 어떠신가요? 미국에 왔다 갔다, 우리 자제분들은 미국에 계실 텐데 왔다 갔다 하시는 게 빈번하실지, 이제 우리 부부가 한국에 와서 살기로 결정을 했는데 자식들이 앞으로 와야지 뭘 굳이 왔다 갔다 하시느냐라고 생각을 하실지, 아니면 또 그 외에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마무리를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늦은 나이에 또 이주를 해가지고 살려고 했으니까 그 적응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자식도 아주 가까이에서 사는 것보다는 약간 거리를 두고 사는 게 더 정이 들고 친밀감이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손주는 안 보고 싶으세요, 근데? 네? 손주는 안 보고 싶으세요? 근데 저희는 참 유감스럽게도 손주가 하나뿐이 없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리고 거의 커서 네. 큰애는 저희가 사는 그 텍사스에서 같이 살고 있고, 둘째는 시카고에 있고, 이래서 한국에 살면서 연락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네. 지만 이제 그 금전적인 문제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자식들한테 별로 의존하고 싶지 않고, 또 저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가 걔네들한테도 줄 수 있는 것이 그닥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가끔씩 정말 볼 일이 있을 때만 미국에 갈 것 같습니다. 네. 하나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여쭤보질 않았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이라서, 아까 은행의 그 트랜스퍼를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혹시 연금을 먼슬리로 받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원타임으로 조금 필요하신 돈을 한꺼번에 가져오셨는지. 연금은 이제 매달 받는 걸로 미국 통장으로 네. 들어온 거를 여기서 카드로, 미국 크레딧 카드로 결제해서 생활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자금이 더 필요할 때는 세이빙 어카운트에 있는 거를 그때. 여기서 수표를 네. 데파짓 해가지고 네. 3,000불이다 5,000불이다 이렇게 갖다 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한국에 오셨으니까 이제 건강하시고 또 앞으로 좋은 분들 많이 만나셔서 복된 생활만 되시기를 저도 뉴욕 기다렸음으로써 응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정말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이런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기다리 쌤께서 5, 6년 전부터 이렇게 교포사회에 많은 좋은 정보, 그리고 한국에 와서 이주하는 과정, 이런 좋은 영상을 제작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보아왔어요, 저도.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희 이 얘기가 도움이 된다면 우리 교포사회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못 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 두 분을 보면서 이렇게 딱 얼굴을 뵈면 사실 알거든요. 편안하신지 아니신지. 그래서 많은 용기를 얻고 또 결정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 매일매일 변해 뉴스 속엔 새로운 이야기, 그걸 놓치면 안 돼. 정치와 경제 모든 게 다 연결돼 있어. 알아야 해, 그래야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 정보와 상식 뉴욕 기다린 쌤의 영상에 담아 세상이 주는 이야기 우리는 알아야 해. 시사와 이슈 눈을 뗄 수 없어. 깊이 생각하고 함께 나누는 거야. 과학의 발전 기술의 진보 우리 삶을 바꾸고 기후 변화 환경 문제 다 함께 풀어가야 해. 역사의 교훈 그 안에 답이 있어. 미래를 향해 나가 우리 길을 만들어가. 정보와 상식 뉴욕 기다린 쌤의 영상
가짜 뉴스 속의 진실을 찾아 우리의 눈을 뜨고 올바른 길을 가 이해하고 배우고 함께 성장해도 난 세상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